여러분은 나이 먹을수록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올해로 92살 된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라치니 다 늙어불었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진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젊은 사람들 말맹키로 모든 건 타이밍인 것이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제 가정 차리면 그만이니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한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나부터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고 계신가요? 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60대의 99%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축하지 못한 것. 노인의 일생을 보면 젊어서는 죽도록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년의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유별난 자식 사랑 때문에 젊어서 번 돈을 자식에게 모두 소진하고 나이 들어 빈털터리로 전락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하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복지가 저개발국 수준입니다. 국가의 공적 연금 제도도 매우 열악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하는 전통적인 복지 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지만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오직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무작정 일터로 내몰리고 자식들은 취업 준비한답시고 부모에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은퇴 이후의 노인들 삶을 보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그야말로 3D뿐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간다. 절대로 상속인이 집 한 칸을 마련해 준다더니 이런 말은 하지 말라. 내가 번 돈은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모두 내 행복을 위해서 쓴다. 둘째, 자식은 하루빨리 독립하도록 한다. 캥거루족에서 보듯이 자식을 끼고 사는 노인은 불행하다. 대학 졸업하고서 직장 잡으면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도록 자식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셋째, 젊어서 일찍부터 경제교육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다. 노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젊어서 경제관념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빈곤한 노년을 맞이한다. 근면성실하게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난한 노년이 기다린다. 넷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젊어서 투자를 한 사람과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나이 들면 엄청나게 경제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100세 시대의 금융공부는 필수다. 다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은 비참하다.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부모는 행복하다. 자식에게 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5가지의 준비를 명심하셔서 부모 자녀 모두 비극을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평생을 매달린 것.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에 상당수는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병이 생긴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는 주제도 자식의 사업 실패, 술 문제, 이혼, 범죄 등 다양합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이 마치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듯이 유산 배분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명절도 아닌데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가운 마음에 앞서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에게 도움을 주다가 고생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은데요.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슬퍼하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자라는 동안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을 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랑방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식 하나 출세 위해 공부시키려 모든 것을 팔아 뒷바라지하여 의사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슨 이유에선지 배척합니다. 허름한 새빵 얻어주고 개밥 주듯 생활비 20만 원 주면서 아들 집에도 부모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시어머니에게 노후 준비 문제를 따져댑니다. 노후 준비 못한 이유를 아들 의사 만들었지라고 대답하면 며느리 말은 부모가 학비를 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더랍니다. 힘없는 노인은 기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기죽은 노인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다시는 그런 짓 않겠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식은 적성을 봐가면서 힘대로 키우고 내 몫은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정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자식은 없는 셈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소홀하게 대한다고 서운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의 절반이라도 부부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아껴주면 말년이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60대 99%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세 번째, 여행을 내일로 미룬 것.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 계속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들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 나이 들어서 만들어진 좋은 추억도 훌륭한 인생 미천이 되는데요.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보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여러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TV나 라디오도 쉽게 접할 수 없었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 역시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건 혹은 한 곳에서만 줄곧 살았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생의 선배들은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 선배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행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도 느끼게 해줍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를 계획하세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0대 99%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네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렸던 것.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의 가능성을 적게 보고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할까봐 또는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외국에서 몇 년 보낼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 선배들은 이런 태도를 크나큰 실수라고 꼬집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내라고 답하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이죠. 같은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좋아해보자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흥미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걸 그들은 강조합니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직장을 다니며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벌었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늘 정체돼 있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도전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성적인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한 번도 열정과 의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려거든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후회가 적을 것이라고 인생 선배들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의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매년 0.5% 정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3에서 15년 동안 매년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카드게임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인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한다면 노년이 되어 누구든 후회하게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후회 모두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일에만 몰두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노후 대비라고 하면 재테크를 먼저 떠올립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이르러 돈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분명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행복을 결정짓는 전부는 될 수 없는데요.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의 고독은 그가 아무리 대저택에 앉아 있을지라도 골방에 남겨진 노인의 고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노후 대비의 모범 답안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의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을 뿐이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 첫 번째, 진정한 자립과 행복의 주체로 서기.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노년이 되면 중년, 장년 때와는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나이에 겁맞은 건강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자립할 욕심이 없다면 자율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일을 가질 것. 정년 이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꿈 같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노인의 경제 활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인생은 목표를 요구합니다. 그것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는 것이 더 많아졌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찾아내고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노인이 된 사람이 지녀야 할 고귀한 정신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나 인간관계를 가질 것.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거나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거나 항상 오픈 마인드를 유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취미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레벨업하고 싶다, 작품전에 출품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고 동아리에 참가해 임원이나 담당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즉 인간관계, 목표, 공헌이라는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행복은 결국 자신이 행복하고자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는 모두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의 밑거름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노후처세 명심보감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처세 명심보감 첫 번째.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이 가르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회는 한 번 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뛰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 말로써 이길 수 없고 혹 이긴다면 소탐대실이다. 가정의 화합은 가장 중요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늘 앉아만 있지 말고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활발한 삶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다섯 번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시작합시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좋은 것만 하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우합시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봅시다. 여덟 번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당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적어도 세 가지는 감사해야 한다.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이날까지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장에,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라. 열 번째, 나이 들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손자, 손녀 만나면 용돈을 주고 후배들에게는 가끔 한턱을 쏘고 아내와는 외식을 자주 하라. 젊음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지갑을 열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후배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해주고 아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인생은 짧고 소중한 여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자.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즐겁게 지내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된 자원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계시나요? 귀티라는 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나 모습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축 처지는 살과 주름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굳이 외모까지 가꾸며 젊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건강한 몸매, 깨끗한 피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신호인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와 같은 투표에서도 외모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자의 인상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늙어가는 노년의 삶과 멋지게 늙어가는 노년의 삶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와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외모관리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지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면의 세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면으로 흘러들어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면은 자연스레 외모를 밝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외모와 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두 영역입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가꾸면서 동시에 내면의 성숙과 성장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깎고 난 다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동치료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데요. 6, 70대뿐만 아닙니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냥 겉만 감춘 것뿐이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나.
잠시 마음만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지라며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빨, 화장빨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나이 들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나이 먹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취해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면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 어른답지 않다는 생각이나 젊어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모습이 거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너무 과한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을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운동만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사의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논문 등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화장, 외모 관리 행동이 높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 기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화장도 있지만 청결이나 자세, 의복 관리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최강동 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 세우고 정신건강까지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가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만 의외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말을 더 신용하고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 매력 또는 자신감의 원천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기에는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가져갑니다. 특히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큰 도움을 가져갑니다. 선천적으로 훌륭한 외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평상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겉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겉모습을 이루는 다른 요소도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외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겉모습 3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상입니다. 인상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상은 우리의 외부적 특성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특성의 투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 생각 그리고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내부적인 부분은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인상에 깊게 반영됩니다. 먼저 우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상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웃는 상, 즉 웃는 얼굴입니다. 자주 웃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특유의 얼굴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웃음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건강한 웃음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건강한 웃음이란 감정도 함께 편안한 웃음을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웃음을 지으려면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고 관점을 바꿔야겠죠. 마음이 편해야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항상 웃고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되 감정을 너무 참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감정을 누르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대로 표정이 나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얼굴 근육도 자연스러워져 뻐근하지 않고 편합니다. 대신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무리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성향을 말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태도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의사결정 그리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태도는 우리의 인생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과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충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란 개인이 주변에 미치는 무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말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우선 분위기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신이 남들과 소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대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분위기는 자신감과 포용력이 결합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우리 자신을 특징 짓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크든 작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도전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됨과 그릇을 드러내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죠.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는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